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 거취에 쏠리고 있는데요. 자, 장가 기자, 김기현 대표 이틀째 자맹입니다. 지금 어디 있답니까? 어제 저희 MBN을 포함해서 여러 취재진이 밤새 김기현 대표 집 앞에서 뻗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뻗치기. 네,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김기현 대표가 아직까지 자맹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 대표의 거취 표명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영숙 단장님. 일단 내일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뭐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오늘 결단 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일 최고위원회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최고위원회도 뭐 연기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얽매여서 뭐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 내린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시기 전에는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는데 뭐 그 이후에 결단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당의 오롯이 당 대표로서의 결단이 아닌 또 뭐 어떤 용산과 뭐 그런 시그널 교류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그 다음에 잡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서 귀국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 내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당 내부 상황을 아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설주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는 일단은 결정하실 것 같다고 원단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퇴 카드 외에는 달리 지금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뭐 오늘 여러 뭐 국민의힘 내부 뭐 하태경 의원이란 이런 분들은 뭐 사퇴를 하되 대표직 사퇴를 하되 뭐 출마는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의 출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불출마 카드를 장제원 의원이 이걸 내밀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그냥 본인은 출마하면서 사퇴만 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향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본인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그리고 대표직 사퇴까지 이루어져야지만 네. 어느 정도 이 혁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뒤에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장가 기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대표 결단 요구하는 여권 인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훨씬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눈 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철부지 애들까지 동원해서 반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직생을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김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원영숙 단장님, 일단은 어쨌든 김장연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김 대표가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한데 설 부위원장이 좀 전에 운을 띄셨지만 일단 뭐 국회의원 불출마, 뭐 대표직 사퇴, 그리고 또 불출마 사퇴 뭐 세 가지 중에 크게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는 있는데요.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직에도 사퇴하느냐, 아니면 험지 출마나 아니면 그 기존의 지역구에서는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 대표직은 사퇴하시고 현재 울산 지역구에서는 출마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그 다른 데 출마하는 문제는 당의 일이만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놓고 험지로 가는 거예요. 험지든 아니면 조금 더 상징성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 뭐 이런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이런 이제 뭐 비대위 설인이 이런 게 나오는 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의 어떤 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여론의 변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대로 이제 총선을 치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총선 치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참패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 경고등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총선기획단의 보고서 굳이 보고서 없어도 현장에서 이제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을 뛰어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만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분출되는 상황에서 어떤 뭐 대안적인 커다란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대표직을 사퇴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김기현 대표 끝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뭐 그 전에 이제 영남 출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당대표 사퇴하고 수도권이든 험지 출마를 일단 추천하셨는데 서울 부위원장님은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네, 뭐 불출마,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서의 재출마는 명분이 많이 떨어져요. 아니 그냥 본인 지역구 지키려고 대표직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향후에 정말 본인이 여기서 정치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본인의 이 어떤 꿈꾸는 더 큰 어떤 정치적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대표로서 본인이 당대표 취임하면서 뭐라고 연설하셨습니까? 연설에서 당대표 지지율이 55%를 넘어가고 그다음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를 견인하는데 본인이 뭔 힘을 다하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네. 한다면 어떤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본인이 자리를 던지면서도 대표 카드를 던지면서도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이 당을 위해서 당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밑받침이 될 것인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뭐 이선에서 이제 총선 지휘하는 이른바 뭐 이해찬 모델 이런 얘기도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근데 이해찬 대표일 수가 없어요. 이해찬 대표는 정말 민주당에서 전략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충분히 하셨었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도 보셨었고 어떤 경험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총선거.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럼 이해찬 대표 정도의 전략가이냐?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뭐 자타가 제가 아무리 뭐 평가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저는 지장은 아니세요. 그냥 덕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덕이 많으시고 주변에 뭐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리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해찬 대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분 다 일단 험지 출마 쪽으로 이제 추천하시는 모양새군요.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 사퇴 시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요 오늘 제시한 내용도 있는데 좀 독특한 내용이라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만두신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이제 비대위로 접어들고 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했을 때 혁신위원장 맡았던 인요한 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천한다 이런 내용인데 원장님 뭐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인요한 전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오시는 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설주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뭐 전략이 뛰어나냐 뭐 안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인사 조직 뭐 각종 이제 당무와 관련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강점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기존의 다른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총선 시즌에서 해야 될 실무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당대표로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다른 의원들한테 주신 건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무를 사실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무라는 게 복잡한 기계장치나 다름없어가지고 그 아무나 이렇게 모르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정당을 돌리거나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선대위원장은 몰라도 비대위원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대위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뭐 사퇴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여론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전제로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서 또 비대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거나 뭐 이렇게 시나리오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시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욱 대표 대행 체제가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시즌2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추구하는 대변혁의 어떤 키를 승부수를 던져야 될 이 타이밍에서 네.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쭉 하다가 약간 힘들어서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같이 어쨌든 투톱으로 이 당무를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속 당무를 같이 이끌어 오셨던 윤재욱 의원이 그냥 떠안고 다시 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변화한 게 뭐냐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 예. 그럼 설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좀 상대방을 바라보시기에 좀 추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정무 감각은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뉴한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는 아니다? 건 라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에 있는 어떤 당내에 있는 그룹들이 농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서 보여주셨지만은 뭐 치어리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지는 좋으시니까요. 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아니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보통 정당에서 보통 당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기 전에 보통 원내대표가 그 중간을 맡아서 비대위원회로 가는 과정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재호 원내대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까지 조속하게 이뤄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비대위 봤을 때는. 쪽으로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뭐 여권에서 한마디씩 보태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가는 방향으로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 그러자 장가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다가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 예의는 좀 갖춰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의 갖춰라.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고 보지도 않고 억지로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에서 후보로 내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싸가지 이게 또 나왔네요. 사실 얼마 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직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뭐 연민이라고 할까요? 동병상련이랄까 그렇게도 읽혀지긴 하는데 원단장님 이렇게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자기가 그 당 대표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갔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냥 상기시키려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뭐 비판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워딩이라는 게 뭐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면서 쓰는 워딩이 그 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영어 쓰는 수준의 그런 이제 그 아주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비판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내부 비판, 정제된 표현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숙제 같은 거였죠. 이 혁신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변화의 키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그 숙제를 제출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서 적절한 그러면 그 키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질문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 시점이 지금 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장고를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결정하시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뭐 두둔해야 될까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정당, 당 내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 어떤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인 부분,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만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정말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만 물러나게 하면 이것이 곧 쇄신이고 혁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사태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네. 오히려 좀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어떤 이준석 대표의 의견인가? 뭐 일관된 의견입니다. 이준석 네. 대표는 계속.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도요 김기현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거취 압박을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초선 의원들과 상당수의 이제 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본인들의 공천을 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컷오프 시켜버리진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연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지금. 뭔가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의 공천에 대해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천 파동의 서막이라 봅니다. 공천 파동의 서막이다. 원장님 이거 굉장히 좀 센 발언이고 또 더 나아간 발언 같아요. 아니 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1대 총선에 대한 사람들의 반면교사가 있는 거예요. 21대 총선에서 이제 그 공천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막장 공천이 되고 뭐 고생한 사람들 잘라내고 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너무 편하게 공천 주고 강세 지역에 그런 이제 공천이 굉장히 불공정했고 그런 불공정한 공천이 결과적으로도 개헌 저지선까지 밀리는 그런 이제 총선 참패를 낳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당을 알고 내부를 잘 알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여론입니다. 이게 내 공천을 해주는 게 당신이다.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어떤 사람은 공천을 받고 공천 받지 못하고 물갈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정해질 때 정해지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기를 원하는 게 총선 출마자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막장 공천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지지도 사실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오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질서 있는 변화 이거를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대표 얘기에서 공천까지 좀 나아갔습니다.